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벌써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입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왜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가?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삼풍백화점은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어집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노동자가 숨집니다. 쿠팡 물류센터, 포스코 제철소, 아파트 건설 현장, 잠수함 정비창, 사고가 멎지 않는 SPC 빵 공장에서 엿새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쯤 되면 공장과 현장은 살상무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그 모든 곳이 세월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누군가는 오늘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균 씨와 어머니 김미숙님의 한은 안 풀리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명 그리고 안전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입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당국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에 벌금, 과태료 정도로 처벌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용자, 더 나아가 실제 주인이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커피값을 뺏어 쓴 노동자보다 생명을 가벼이 여긴 사용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 지킴이 법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예방을 더 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 사고 예방부터 피해자 인권 보장까지 국가의 안전 책무를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께 위로를 보냅니다. 재선거가 열리는 경기 평택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말씀 들었습니다. 고언과 조언도 많았습니다. 국민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귀담아 듣겠습니다. 평택을 성택을 놓고 여기저기 재 보다가 골랐다라는 비판이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군산으로 갔으면 비겁하게 양지 찾아간다. 부산으로 갔으면 민주당 영남 선거 전략에 방해된다. 안산으로 갔으면 민주당 텃밭에 간다. 하남으로 갔으면 민주당 귀책 사유도 없는데 왜 나오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평택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국민 모두 아십니다. 평택시 시민들 다 아십니다. 어려운 곳이기에 택했습니다. 그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십니다. 조국이 내란 세력을 일소해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고 평택시의 도약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신다면 저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합종 연행하고 이익 불이익을 따지는 것 의미 없습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2019년 가을 수백만 명의 국민께서 서초동 등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저와 제 동료들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잠시도 쉬지 않고 가장 앞에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정치 참여 후 한 번도 제 앞에는 꽃길이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벼랑 끝에 선택을 해왔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비관을 감당하며 길 없는 길을 열고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길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지역위원회가 없고 당원도 별로 없는 평택을로 혈혈단신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국민 도움으로 이길 것입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십시오. 반드시 당선돼서 더 크고 힘차게 변모한 혁신의 쇄빙선을 이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진보개혁정부의 성공과 내란 척결,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그 길의 노돛돌이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윤택한 평택 조국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대표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항진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원내대표 서항진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의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고 다양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의 본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협상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정치개혁 합의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정치개혁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서는 기득권 연장계약서를 주고받는 표리부동입니다. 국민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에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포함 개혁 5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 선언은 기득권 양당의 누더기 합의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광역의원 비례 비율 13%, 15%는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현 제도 하에서 양당의 우위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몇 개 늘리면서 그마저 양당이 유리한 지역을 고르고 협상하는 것은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자신들의 배 불리는 데 활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과제는 민주당 광주시의원 몇 명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입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서울시에 비견하는 강력한 권한과 2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의 입법과 예산 심의를 관장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할 책임이 있는 광역의회는 광주 전남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결과 헌법 불합치 상태의 민주당 일당 의회로 귀결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에서의 민주당 기득권 구조 절대화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기득권 절대화로 연결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석 몇 개를 늘리겠다는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건 전형적인 나눠먹기입니다. 1등 민주당과 2등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제3의 목소리, 혁신의 목소리를 지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혁진보 4당과 광장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오늘 끝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누더기 합의안을 고집한다면 10년 전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던 것처럼 다시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심의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지포장 장동혁 대표의 방미 목적을 묻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오늘은 미국 어디서 누구랑 사진을 찍으시나요? 지방선거를 48일 앞두고 공천도 올스톱 시켜놓고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일정도 고무줄처럼 늘여놓은 장동혁 대표. 당내에서는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꼴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도 장 대표는 워싱턴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미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며 찍은 사진 한 장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포장, 지방선거를 포기한 장동혁 대표라는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외유, 물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한 강성 부정선거론자 마이크 켈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 파괴에 맞서 촛불을 들 때 미국 매체 탄핵 세력은 동맹 파괴 세력이라며 국민을 모독했던 영킴을 만났습니다. 영혼의 단짝 김민수 최고위원은 미국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조 그루터스를 만났습니다. 환상의, 아니 환장의 커플입니다. 이들이 왜 부정선거론자들만 골라가며 만날까요?
뻔합니다. 지포장, 지방선거 패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책임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당대표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얕은 셈법입니다. 자당이 선거에서 대패하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든 우리 공동체가 극단주의 내란 세력의 음모론으로 혼란스러워지든 말든 나만 중요해 라는 유치하고 이기적인 유아 독존적 사고입니다. 당대표 자리 보전을 위한 부정선거 음모론 나발불기, 한미 극단주의 세력 손잡기, 이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 방미의 목적입니다. 장 대표는 미래가 아닌 과거의 어둠을 향해 날아간 것입니다. 탄핵당한 내란 숙의 윤석열의 망령을 붙잡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간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의 청년과 노동자를 만나는 동안 장동혁 대표는 미국의 부정선거론자들을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미래를 그리는 동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이라는 폐허 위에서 화보를 찍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정당과 과거에 갇힌 정당, 6월 3일 국민이 선택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평택에서,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국힘 제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춘생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세월호 참사 12주년, 따스해서 더 슬픈 오늘입니다. 18에서 시간이 멈춘 아이들을 떠올리며 왜 국가는 그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우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10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베일에 쌓여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의혹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SNS에 애도의 메시지를 올리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애도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속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도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4월이 가기 전 그 약속 지킵시다. 오늘로 진보개혁사당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39일째 되는 날입니다. 6.3 지방선거는 4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날이 4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오리무중입니다. 정개특위는 사실상 폐업했고 거대 양당만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당이 1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소수정당과는 협의도 없었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인데 기득권 이에 개혁을 가장한 또 하나의 기득권을 쌓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늘린다 해도 민주당 또는 국힘 소속 의원이 더 당선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일 뿐.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하되 3 내지 5%만 늘리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일 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 시범실시를 요구했는데 중대선거구는 모르겠고 전남과 광주의 의석수 균형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만 더 늘리는 것일 뿐,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을 개혁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35년간 쌓여온 지방자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쇄신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돈 공천 의혹, 부정부패와 비리, 각종 추문들은 수십 년 지속된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양자택일식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 지방선거의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목리와 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할지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